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정치 이슈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진영 노 팩트 예스입니다. 오늘은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많이 하죠. 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자주국방, 주권 회복이다 이렇게 외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해진다, 동맹이 약화된다 이러면서 막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 쟁점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용어부터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우선 전작권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이걸 뭐 군대의 모든 권한, 그러니까 지휘권 전체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건 아니고요. 전작권은 전쟁에 딱 났을 때 그 특정 군사작전에 대해서만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일시적인 통제권입니다. 아,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뭐 부대 행정이나 군수, 인사 이런 건 포함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다 빠지고요. 순수하게 작전 통제에 관한 부분이죠.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시작은 한국전쟁 때인데요. 1950년 전쟁 발발 직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유엔 군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작전 지휘권을 넘기는 서신을 보냈어요. 이게 시초죠. 아, 전쟁 중에 급하게 넘긴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이관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 통제권은 이미 한국군 합참의장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 평시 작전권은 이미 우리가. 그럼 지금 논의되는 건 전쟁시, 그러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전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된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인데요. 당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기조 아래 추진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조정하는 이른바 GPR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진행된 거죠. 처음엔 목표 시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2년이었나요? 네, 맞아요. 처음엔 2012년을 목표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북한 핵실험 같은 안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여러 번 연기됐습니다. 전략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이런 걸 강조하면서요. 결국에는 특정 날짜를 정하는 대신에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한다. 이렇게 합의 내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아, 조건 기반 전환? 네. 그럼 이제 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지 그 찬성 논리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찬성하는 쪽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역시 군사 주권 회복입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커졌고 군사력도 뭐 세계 10위권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 군 작전을 우리가 통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주권 국가로서. 그렇죠. 국력 신장에 따른 당연한 요구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주권 논리 외에도 이제는 우리 한국군이 미군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약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점도 강조하고요. 조약과 전작권은 별개 문제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전작권을 넘겨주면 한반도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될 어떤 정치적 부담, 이걸 연루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미국도 원할 수 있다. 흥미롭네요. 근데 반대, 혹은 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크잖아요. 네, 만만치 않죠. 이쪽 주장은 지금 당장 북한 핵 위협 같은 안보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미연합사령관이 딱 지휘하는 통합된 연합 방위 체제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을 하는 건가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한미연합사의 지휘 통일성이 혹시라도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감시, 정찰 님적, 우리가 흔히 ISR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주 복잡한 연합작전 기획 능력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과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능력에 대한 우려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작권 전환 자체가 북한에게 혹시 한미동맹 약해졌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판을 유발하거나 유사시에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죠. 물론 뭐 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이 명시된 건 아니지만 연합사가 딱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억제력이 크다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미중 전략 경쟁 같은 더 큰 국제 정세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죠. 전략을 펴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인 국방력을 키우냐는 노력이 자칫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편입되려는 걸로 오해받아서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예전에 사드 배치 때처럼요. 아, 네. 그런 우려가 있었죠. 네, 동시에 또 미국은 한국의 경제력이 커진 만큼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책임을 더 많이 지라고 요구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은 동맹국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과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참 복잡하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게 전환이 계속 늦어지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 같은 것도 같이 늦어져서 해당 지역사회랑 갈등이 생기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조건 기반 전환으로 합의했는데 이 조건 자체가 또 논란이라고요? 네, 그게 지금도 계속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합의된 조건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안정적인 안보 환경 조성, 둘째는 전환 이후에도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 셋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뭐 이런 건데요. 듣기에는 다 필요한 조건 같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들, 특히 안정적인 안보 환경 같은 게 너무 좀 모호하고 언제 어떻게 충족됐다고 판단할 거냐,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상 무기한 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또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 IOC, FOC, FMC 이런 단계별 평가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체크리스트 통과하는 식이면 안 되고 실제 연합작전을 지휘할 한국군 사령관의 역량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검증 방식의 실효성 문제군요. 그럼 전환되면 지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환이 되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형태로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합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들어보니 전자권은 분명 헌법상 군 통수권과 관련된 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또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동맹과 아주 깊게 얽혀 있는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환을 추진하는 건 진보, 연기하는 건 보수 이렇게 단순히 이념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각 정부가 당시에 처했던 안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국가 전략, 예를 들어 자주 국방을 더 중시할 거냐 아니면 동맹 강화를 우선할 거냐 이런 전략적 판단에 따른 차이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 학술 논문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느 한쪽 주장만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네, 그렇죠. 찬성이든 반대든 다 각자의 논리가 있고 그건 특정 안보 현실과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조건 기반 전환이라는 합의 자체가 이미 안보 불안 요소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환을 계속 추진한다는 건 또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주권이라는 가치와 안보라는 가치 이 둘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달성할 것인가 그 최적의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네, 결국 전자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 안보, 한미 동맹의 미래, 크게는 미중 관계까지 다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고차방 정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가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굳건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